제 전남편은 소아과 개원이었습니다. 저는 전남편이 대학병원 레지던트 시절 만나서 5년이라는 긴 연애를 거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에 꼴이 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큰 걱정이나 문제 없이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며 15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과 같은 알콩달콩함이나 풋풋함은 없었지만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는 사이였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 삶에 거대한 해일이 갑자기 닥쳐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문전성시인 소아과 원장의 아내,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 없고 여유로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 저도 제가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저의 친한 친구인 조수진이 있었습니다. 조수진은 대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기였죠. 제가 먼저 결혼을 했었을 때 수진이는 저더러 의사 남편 만나서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기에 저를 좀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수진이도 결혼을 했어요. 수진이의 남편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대기업의 직원이었기에 수진이도 결혼을 잘한 편이었습니다. 수진이네 남편은 연봉도 높았고 회사 복지도 좋았거든요. 또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도 착하고 선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동기들도 수진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진이는 제 결혼 생활을 볼 때면 은근한 비교의식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월급쟁이가 의사 수입을 어떻게 따라가겠니? 넌 참 좋겠다.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니야. 나도 전문직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야, 너네 남편 정도면 완전 능력자지. 그렇긴 하지만 너만 하겠니?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 속에 묘한 열등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그저 친구의 가벼운 푸념이러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이 돌연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수진이는 그때까진 남편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 남편이 워낙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월급쟁이로만 살기에는 아쉽다고요. 저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니 어련히 잘 하겠거니 하면서 친구네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수진이네 남편의 사업은 예상처럼 풀리지 않았다고 했고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더군요. 나중에는 빚까지 생겨서 결국 수진이네는 가지고 있던 자가를 처분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가에서 전세로 평수도 반절이나 확 줄어들어 이사를 해야만 했던 수진이는 상심이 너무 컸는지 한동안은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일로 남편하고 사이도 몹시 안 좋아졌다고 했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라도 싶었지만 그 일이 있고 한 5년간은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야, 잘 지내지? 어머, 수진아,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뭐 똑같지. 저기 있잖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연락했는데. 부탁? 뭔데? 저는 처음에 수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5년 만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부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나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녔었거든. 그런데 나이도 있고 경력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취업이 녹록지가 않은데 혹시 너네 남편 병원에 자리 좀 없을까? 라는 거예요. 쭈뼛대며 부탁하는 친구가 너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걱정 말라고, 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자리가 없어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수진이는 뭐 그럴 것까지 있느냐며 웃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수진이는 저희 남편 병원 데스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진이가 경력도 없고 나이도 좀 있지만 원장님 지인이라서 그런지 병원 직원들도 수진이를 어렵게 대했고 그 덕에 수진이도 다소 편하게 병원 일을 한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진이가 저희 남편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시금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덧 수진이도 저도 모두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죠. 수진이와 저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수진이는 저에게 종종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저나 자기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졌다면서요. 저는 50평대 아파트에서 병원장 사무로 지내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수지인의 남편은 이렇다 할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하고 사업을 놓지 못한 탓에 여전히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수지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고 남편은 계속 사업이 언젠간 잘 될 거라면서 버티고 있다더군요. 한 번씩 저랑 밖에서 만날 때면 수지이는 우울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정말 잘 만나야 돼.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지만 여잔 특히나 더 그래. 나 봐. 네가 뭐 어때서 딸도 잘 크고 있고 직장 다니면서 멋지게 잘 살고 있잖아. 제 말에 수진이는 눈을 흘기더라고요. 병원 사모인 네가 그렇게 말하니 조금 고깝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네. 내 자격지심이라 생각해라. 얘는 하여튼 나는 우리 딸한테 무조건 전문직 남자 만나라고 할 거야. 봐봐, 너는 전문직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사모님처럼 살잖아. 솔직히 대학 다닐 시절만 해도 내가 더 인기도 많고 잘 나갔는데. 내가 너네 신랑 만났어야 했는데. 농담이야. 수진이가 노골적으로 그런 말까지 하길래 너무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수진이의 시선이 불편해 앞에서는 씀씀이를 줄이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푸념들이 점점 불편해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수진이도 서로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동기 중 또 다른 친구인 영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선이는 평소 사주나 신점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친한 점쟁이나 보살들도 많고요. 오죽하면 사주나 점 보러 갈 때는 영선이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영선이가 전화해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윤희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이 얘기 전에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무슨 일인데 그래? 수진이 있잖아. 너네 남편 병원에서 일하지? 맞아. 요즘 좀 만나니? 요즘은 잘 안 만나.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아니, 전에 수진이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엄청 용한 집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점집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사실 1년 전에 신내림 받았거든? 그래서 그 언니가 신발이 장난 아니야.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수진이한테 그 언니를 소개해줬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데 그 언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소개해진 네 친구 점 보러 왔는데 물어보는 게 좀 희한하고 섬뜩하더라고. 뭐가 희한하고 섬뜩하다는 거야? 아니, 수진이가 기껏 비싼 돈 주고 신점을 보러 가서는 자기 가족 사주나 남편 사업운 같은 건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다른 부부 사주를 내밀면서 이 두 사람 궁합을 봐달라고 했다는 거야. 다른 부부 궁합을 왜 봐?
내 말이 그 언니가 황당해서 이게 댁 부부 사주냐 다시 물었더니 아니라고 친구 부부 사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보살 언니가 친구네 사주를 왜 보느냐 물었는데 자기한테는 꼭 자매만큼이나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부부 사이가 썩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막 봐달라고 그랬더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 보살 언니도 황당해서 그랬대. 당신이 무슨 친정엄마나 언니도 아니고 친구네 부부 궁합사주를 왜 보느냐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만큼 친한 친구라서 그러니까 봐달라고 계속 졸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남편 쪽에 이혼수는 없느냐, 이 부부 사이는 괜찮느냐 하면서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기분으로 물었죠. 그래서 그 사주가 누구 건데? 보살님이 나더러 혹시 아는 사람 거냐는데 생년월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건 거야. 한마디로 너랑 네 남편 궁합을 봐달라고 했다는 거잖아. 아니 이미 결혼해서 15년 넘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무슨 궁합을 봐달라는 거니? 걔 미친 거 아니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남의 집 부부 사주를 듣고 점집까지 찾아가 언제 이혼하느냐를 묻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저는 수진이에게 제 생년월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친구니까 제 생일 정도는 알죠. 하지만 구체적인 제 시간까지는 수진이가 알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강 들어보니 제가 태어난 시간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선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그 보살님이 너랑 네 남편 사주를 풀다가 그랬대. 이 남편 사주에 지금 다른 여자가 단단히 껴있다고. 밖으로 논 지 한참 됐다고. 겉으로는 젠틀한 척 가정적인 척 하지만 사실 속은 능구렁이에 여자도 많은 사주라고 말이야. 뭐라고? 우리 남편이?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수진이 사주를 보니까 수진이 그 기집애도 딱 외도 하는 사주더라는 거야. 영선이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윤희야, 점집에 와서 남의 부부 이혼수나 묻는 꼬라지를 보니 수진이랑 너희 남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뭐 이상한 거 눈치챈 거 없었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솔직히 사주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사주니 뭐니 하는 걸 100% 믿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수진이가 저와 제 남편의 궁합 및 이혼수를 봤다는 건 수진이와 제 남편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최근 행동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개인 병원 특성상 퇴근이 일정했던 남편이었는데 유독 몇 달 전부터 제약회사 세미나 의사협회 동기 모임이라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모임도 많이 늘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그저 병원 운영이 고단해서 그러려니 이해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영선이의 말을 듣고 나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남편을 추궁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점쟁이 말만 듣고 남편을 추궁할 순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날부터 조용하고 치밀하게 남편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아침에 넥타이를 매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대학 동문 선배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어. 평소 같았으면 그렇구나 했겠지만 뭔가 촉이 쎄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을 뒤따르기 위해 미리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병원 마감 시간에 맞춰 미리 빌려둔 렌트카를 끌고 병원 건너편 골목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녁 7시 병원 불이 꺼지고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천천히 그 뒤를 밟았죠.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제 예상대로 동문 선배들이 모이기로 했다는 모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차는 한적한 외곽의 고급 이자카야와 모텔들이 모여있는 으슥한 상점가로 향했거든요.
남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주 익숙한 걸음으로 프라이빗 이자카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입구를 주시했죠.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무렵 택시 한 대가 이자카야 앞에 멈춰 내리는데 익숙한 체구의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조수진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 눈으로 직접 수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진짜구나. 두 사람 무슨 사이구나 확신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남편과 조수진은 나란히 앉아 어깨를 감싸쥐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다정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그걸 보는 제 심정은 기가 막혔죠. 두 사람은 무언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우뚝 섰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던 남편은 저를 보고는 순식간에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그러면서 붙잡고 있던 수진이의 손을 화들짝 놀라며 빼내는 겁니다. 여보. 대학 동기 모임한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 수진이도 다소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올게 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어쩌면 수진이는 이렇게 되길 기다렸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동기 모임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나온 김에 술을 한잔 하려는데 우연히 여기서 수진 씨를 만나가지고. 남편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변명은 해야겠는데 본인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수진이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말해봐. 진짜 여기서 우연히 만난 거야? 제 물음에 수진이는 아무 대답을 않더라고요. 남편이 수진이를 콕 찔렀죠. 수진 씨, 얘기 좀 해줘. 우리 여기서 우연히 만났잖아. 어? 하지만 수진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만 애가 타는 얼굴이었죠.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내 남편이랑 나랑 이혼 수 있는지 점집에 묻고 다닌다며? 내 남편 어지간히 뺏고 싶었나 보다.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 근데 성공했네? 이렇게 둘이서 놀아나는 걸 보니? 남편은 손을 내줬더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징글징글하다 정말. 이 꼬라지를 보고도 우기고 싶어? 그 말에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범석 씨랑 만나. 우리 이미 깊은 사이야.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 그 순간 남편이 더 기겁을 하며 수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아니야, 윤희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남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더군요. 윤희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해. 우리 관계. 우리 관계가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잖아. 나한테 뭐라 그랬어? 윤희랑은 그냥 애 있어서 사는 관계라고. 이미 여자로서 정 떨어진 지 오래라고 그랬잖아.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많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야, 그거는... 남편은 거의 울듯이 쩔쩔 매더라고요. 제 앞에선 가정적인 척하고 조수진 앞에서는 저런 식으로 말했나 보다 싶으니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요. 뒤에선 그런 소리 하고 다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조수진. 근데 너는 누가 보면 남편도 자식도 없는 줄 알겠다? 니네 남편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나 이미 쇼윈도로 산 지 오래야. 남편하고 정리할 거야. 이혼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남남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런다고 친구 남편하고 놀아나? 나 범석 씨랑 재혼할 거야.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더군요. 야, 조수지. 내가 언제 너랑 재혼을 한다고 했어. 너 진짜 미쳤어?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수진이에게 화를 냈지만 수진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산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수진이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은 둘째치고 새끼까지 버리고
남의 남편 가로채서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수진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남편 무능하지만 애한텐 잘해. 내가 없어도 잘 챙겨줄 거야. 자신의 아이마저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는데 친구고 뭐고 탐욕에 미쳐버린 괴물 같더군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꼬라지들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분노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쓰레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워진 거죠. 그래, 알았어.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너희들끼리 아주 잘해봐.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이자카야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수진이네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예전에 명함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명함을 찾아 연락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하세요? 수진이 대학 동기인데 저번에 몇 번 식사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는 어젯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진이네 남편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러더니 수진이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자 밖으로 걷던 지 꽤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혼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까지 하고요. 저도 너무 지쳐서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남자가 그쪽 남편분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 미친 건지. 수진이의 남편 역시 조수진의 외도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가벼운 유혹에 넘어가 놀아난 얄팍하고 천박한 내 남편에 대해서요. 수진이도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지만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며 제 등에 칼을 꽂은 남편의 기만이 더 신물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또다시 방문을 두드리며 빌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미쳤었어. 작정하고 들이대니까 나도 모르게 병원에도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다 정리할게. 남편은 수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꼴을 보니 남편은 정말 수진이와 저 몰래 즐기기만 하다가 끝내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 그게 더 역겹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는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쫑났구나.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요. 그만해. 내 친구랑 놀아놨을 때 이미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망설임 없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못하겠다고 자식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다녔으면서 이혼하자고 하니 저희 아이를 들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우린 무조건 이혼이라고요. 그렇게 나오자 남편도 결국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이혼 못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사명예에 누가 될까봐 그러는 게 더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금액이 크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혼하는지 어디 미친년처럼 사방팔방 다 얘기해줄까 협박하니 그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저랑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과 의사로서의 체면 때문이었겠죠. 저는 조수진을 상대로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금세 대학교 동기 단톡방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영선이를 비롯한 모든 동기들은 한동안 저희 부부와 수진이 이야기로 들썩였던 거죠. 남의 집 부부 이혼수를 보러 다니는 소름 끼치는 짓에 결국 친구 남편을 꼬여내 이혼까지 시켰으니까요.
수진이를 향해 경멸과 비난을 쏟아냈는데 정작 조수진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조수진의 목표가 제 남편이었기에 이 정도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조수진은 제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쾌재를 부른 모양이었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에서도 바로 자기 잘못 인정하고 위자료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제 남편 잡으려면 그깟 위자료 얼마든지 주겠다 이거 같았죠. 저는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남편을 뺏긴 채로 말이죠.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도 의사 사모님 자리인데 남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빌면 한번 눈 감아주지 그랬냐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성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 추악함을 모른 척 덮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혼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시간은 그럼에도 흘러갔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기인 영선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꽤 뜻밖의 전화였어요. 윤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네 전 남편 재혼한대. 전 남편의 재혼 소식에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국 수진이랑 살림 합쳤나 보네. 그러자 영선이가 다급하게 그러더라고요. 수진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래.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아니라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간호사랑 결혼한다더라. 너 몰랐어? 뭐라고? 그럼 수진이는? 완전 닭 쫓던 개 된 거지 뭐.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너네 남편도 굳이 조수진이랑 재혼을 왜 하겠니? 잘 나가는 의사에다가 재혼이라고 해도 좋다는 미혼 여자 많을 텐데.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수진의 치밀하고도 멍청했던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죠. 전 남편에게 조수진은 그저 일탈을 위한 가벼운 불륜 상대였을 뿐입니다. 저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굳이 40대 중반의 동갑내기 여자, 그것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는 조수진이랑 재혼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 웃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 간호사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조수진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광을 했다더군요. 의사 사모님 자리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졌으니 눈이 뒤집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죠. 대낮에 전 남편의 소아과 병원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그 간호사 머리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고 수진이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고 했죠. 결국 전 남편이 수진이를 폭행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절대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뭐 하나요? 이미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그 일은 소문이 날 대로 다 났는데요. 맘카페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였고 당연히 전 남편의 소아과 평판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영업은 여전히 한다지만 그렇게 수군거리고 뒷말이 나와서 지금은 전 남편 대신 임시로 다른 페이닥터가 진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음흉했던 전 남편은 추악한 짓거리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되었죠. 경찰에 끌려간 조수진도 비참한 밑바닥까지 추락했고요. 저를 기만했던 그들의 소식이 어찌나 우습고 한심하던지요. 저는 가끔 대학 시절 조수진이 생각납니다. 발랄하고 꿈 많고 그때의 조수진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충분히 빛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수진이는 어디 가고 지금은 탐욕만을 쫓아 이도저도 다 놓쳐버린 참 초라하게 그지없는 중년의 여자만이 남아있더라고요. 본인의 이기심과 욕심이 불러온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기에 가장 가혹하고 잔인하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혼 후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저급하고 추악했던 과거의 인연은 완벽하게 잘라냈기에 더 홀가분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